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 손목 통증과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주부님들이 이게 정말 많으세요. 득회르뱅 건초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득회르뱅. 엄지손가락을 내 손가락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꺾어보면 여기 힘줄이 당기죠? 저는 지금 이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안 아프니까. 여기 건초염이 있으신 분들은 막 이래요. 아예 이 자세 자체를 못 합니다. 이걸 핀켈 테스트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 힘줄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부들이 왜 많냐면 이걸 이제 마미스 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목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이제 자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손을 어떻게 잡죠? 손으로 팔을 이렇게 잡습니다. 팔을 잡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때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 힘줄이 엄청 당겨요. 그러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득회르뱅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꼭 아이 때문에 많으냐? 아니에요. 생활 습관에서 손목을 늘리는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동작을 먼저 어떤 동작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손목을 이렇게 꺾는 자세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가 생활 속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위질이죠. 가위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 그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강아지 미용할 때 쫙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벌렸다 모았다 하면서 힘줄들을 쓰면서도 손목을 반대쪽으로 꺾는 동작이 나오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미용사, 애견 미용사 이런 분들이 득회르뱅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그럼 가위질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팔꿈치를 몸통에 가깝게 붙이고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팔꿈치 들고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하라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손목과 관련된 근육들은 전완에 붙어 있죠. 그럼 전완근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팔꿈치가 내려온 상태에서 어깨 근육이 팔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어깨가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 근육에 힘을 못 주면 전완에도 힘을 잘 못 실게 되고요. 전완 근육에 힘을 잘 못 실게 되면 손목 쪽에도 힘을 잘 못 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깨를 내린 자세에서 할 수 있도록 미용하는 대상이 뭐 사람 머리일 수도 있고 애견이 될 수도 있는데 배꼽에 가까울수록 팔꿈치 내렸을 때 팔꿈치 각도 90도에 가깝게 나올수록 손목도 작업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팔꿈치 몸에 가깝게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위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할 때도 있어요. 요리할 때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제 웍을 돌리죠. 프라이팬이나 웍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손목 모양 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엄지손가락 쪽 손목 힘줄이 팽팽하게 늘어났다가 힘이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득회르뱅 증후군은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잡아야 돼요. 뭐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프라이팬이나 웍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힘줄에 걸리는 힘이 엄지손가락 쪽 힘줄이 아니라 손바닥 쪽 힘줄, 손을 구부리는 쪽 힘줄이 실리겠죠? 여기는 근육과 힘줄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힘도 잘 실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리를 그릇에 붓죠? 이때 비틀 때도 각도가 훨씬 편안하게 비틀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비틀면 팔꿈치 들면서 어깨로 비틀어야 되는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여기서 비틀어도 팔꿈치가 많이 들리지 않죠.
이게 아니라는 거.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가지가 나옵니다. 와, 이건 말 다 했죠. 벌써 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 벌써 엄지손가락이 심하게 모음 자세. 엄지손가락에 힘 많이 들어가요, 여기. 모으는 근육에 힘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물을 뜨죠. 물을 어떻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렇게 떠서 밑에서 떠갖고 또 이렇게 또 부어요. 이러니 여기 힘줄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거 바가지 자체는 득괴르뱅 증후군의 그냥 그 자체를 만드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신경 쓰시고 양손으로 퍼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잡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쌀을 뜨거나 해야 된다. 쌀을 담거나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말아서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아까 이거랑 다르죠? 이건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건으로 조금이라도 감싸 주시고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싸주기 좋은 상태가 되죠. 최소한으로 이렇게라도 만드시고 이렇게 퍼서 움직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조리할 때 거품기로 거품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감싸쥐고 하면 훨씬 손을 쥐는 각도가 줄어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서로 줄을 하나를 놓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가운데 줄 부분이 장력이 생기겠죠. 늘어나는 자극을 계속 받겠죠. 그 상태에서 그 부분을 더 꺾어주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쪽에서. 그러면 그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뭐냐? 엄지손가락 모음근, 엄지손가락으로 가로로 연결된 근육. 체했을 때 많이 마사지 하잖아요. 이 부분. 이게 이제 모음근이에요. 모음근. 엄지 모음근. 여기를 벌려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초 정도만 여기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체했을 때 눌러주는 부위. 자, 여기를 30초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맞섬근이 있어요. 엄지 맞섬근.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을 가깝게 할 때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바닥 쪽에서 두툼하게 근육이 있는데 여기서 힘이 들어가요. 얘도 짧아져 있어요. 긴장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중간, 그 다음에 아래 여기 두툼한 부위들 위주로 가볍게 골고루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주로 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끌어당겨주는 근육이 여기 있었고 그럼 반대쪽에서 끌어당겨주는 근육은 어디 있었냐? 엄지손가락을 벌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요골, 척골 그 사이에 있어요. 여기. 이 근육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요골과 척골 사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엄지손가락을 많이 벌리고 폈다 그러면 이 근육도 많이 긴장돼 있을 거예요. 일단 두 근육을 풀어주니까 느슨해지겠죠? 그러면서 힘줄에 실리는 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지만 했다고 얘 근육 길이가 늘어나느냐? 아니죠. 실제로 늘려야겠죠.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신전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돼요. 손가락을 서로 맞물리고 손가락을 일단 최대한 벌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벌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서로 가깝게 손바닥과 가깝게 모아주면 손가락이 신전이 되면서 엄지손가락도 뒤로 펴는 방향 신전이 되면서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기가 시원해요. 자세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과 멀어져야 된다. 5초 정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대로 왔다가 다시 쭉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회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벌리고 펴는 근육을 운동하는 건데 여기에 고무밴드를 걸었다고 상상을 하시고 일단은 고무밴드를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힘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근력이 약해서 이걸 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무줄 걸었다고 상상하시고 그 고무줄을 벌리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펴보세요. 쫙 펴세요. 이렇게 움켜잡는 손가락과 손목의 힘줄들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손가락과 손목을 펴는 힘줄들은 당겨지게 되겠죠. 운동이 되겠죠. 다시 천천히 모았다가 다시 쭉 펴는 거예요. 근력 운동 하듯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해서 10회씩 2세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되면 머리끈이나 고무밴드 있죠? 일단 얇은 걸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걸어준 다음에 여기까지 벌렸다가 다시 천천히 모았다가 버티면서 다시 벌렸다가 천천히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10회씩 하시고 쉬었다가 또 10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잡고 많이 써요. 물 주는 분들, 그 화분에 물 줄 때도 물통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전자에서 물 따를 때 이렇게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컵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았는데 물컵이 넓고 무거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은근히 커피숍 가면. 이번 편에서는 운동보다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프게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인들을 다 먼저 관리를 하시고 위험성을 제거하신 다음에 운동을 또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우선입니다. 병원에서 의학적 검사 충분히 받으시고 이 단계에 맞춰서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